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혁신적인 지능정보 기술의 등장으로 지금 우리는 대변화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능화된 기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만들어낼 미래산업. 변화의 속도가 빠른 미래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과 과기혁신본부의 부활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신정부 역시 기술 발전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 개발의 밑바탕이 되는 R&D 수행 방식 또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첨단 미래산업. 과연 미래 경쟁력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미래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의 현주소와 전략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의 우리 박청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새 정부 들어서 이 전자부품연구원에는 어떤 새로운 바람이 좀 불고 있나요? 4차 산업혁명도 다가오고 네. 또 우리 새로운 정부도 맞이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과거의 어떤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보자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각으로 좀 기술 개발도 해보고 네네. 연구도 해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오늘 우리 박 원장님 모신 게 우리 새 정부 들어서서 우리의 어떤 그 산업들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의 하나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 사실은 전자 쪽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데요. 전자부품연구원 일단 간략하게 한번 먼저 소개 좀. 저희 전자부품연구원은 지난 91년에 저희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전자 IT 관련한 어떤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동시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반 기술을 통해서 우리 기업, 특히 중소 중견 기업의 기술 개발 그리고 기술 사업화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함께하는 공공연구기관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이 연간 예컨대 지난해의 경우 어느 정도의 그 연구개발 실적을 지금 내놓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이라든지 앞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기차에 필요한 그런 특수한 소재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고 네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네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미 자동차 산업은 전자산업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앞으로 모바일과 같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자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조금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됐습니다만 부품 연구 개발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어떤 변화의 분위기가 있는가요? 저희 연구기관이 이게 IT 관련한 전자 관련한 연구소다 보니까 기술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도 꾸준히 기술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기술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저희도 연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 모든 주변 여건이 잘 성숙이 돼서 그런 기술이 제대로 자기 실력을 발현하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다 지금 실행 가능하게 된 이유는 주변에 계산하는 능력이 되는 컴퓨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통신할 수 있는 통신 기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기기들이 다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팍 넘어서서 진도가 무지 빨리 나가는 이런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뭔가 이제 비등점에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지 끓는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네. 국내에 지금 인공지능 얘기가 알파고, 바둑을 그렇죠.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소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기대, 또 한편으로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냐 하는 사회학적인 그런 걱정도 있지만
우리의 기술이 조금 많이 처진 거 아니냐는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마 핵심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모여지면 그것을 활용하고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네. 그 브레인은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네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1950년대에 후반에 소개돼서 그 당시 한번 1차 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시대를 하다가 1980년도에 또 한번 붐이 있었고 이제 3차 붐을 맞는 이런 시점에 있음에도 그렇게 불구하고 볼 수도 있겠군요. 예.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기술 자체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래에 정말로 유망 기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를 해왔는데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에 관한 그런 계획도 사실은 부족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술력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는 최고의 기술은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70% 정도 기술 수준, 한 2, 3년 정도 격차가 있다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이 급속히 빨리 변하고 있는 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격차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고 네, 이게 앞뒤 돌아볼 틈 없이 지금 바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 쪽에 좀 더 개선해야 될 거라고 보시는다든지 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뒤처진 상태에서 확 따라잡지 못하는 게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정말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정말 맞습니다. 생성하고 자유롭게 가공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인공지능의 우리나라의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법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포지티브 시스템이 돼서 좀 폐쇄적이죠. 거의 폐쇄적이 돼서 좋은 이런 IT 네.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맞아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맞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보면 인공지능을 가르칠 교수님, 인공지능을 실제로 연구하는 박사님들, 인재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저희 나라에. 저희 연구원도 인공지능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찾아보는데 전문가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R&D 투자를 안 했고 네, 네. 그 결과로 인력 양성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다. 네네. 지금 현재 박사들이 1년에 한 20, 30명밖에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관련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인력을 모셔오는 그런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뭔가 정보를 좀 더 활용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의 어떤 수익 창출 기회. 그래서 어쩌면은 보수 정권의 아젠다처럼 얘기가 많이 됐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빅데이터가 더 활성화되다 보면 그야말로 중소기업들도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많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에서 좀 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과제가 빅데이터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나와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걱정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 제조업에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oT나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우리 다양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를 들면 GE는 전통적인 제조업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GE는 지금 디지털 업체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GE가 많이 생산하는 항공기 엔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생산해서 그냥 판매만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동안의 제조업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엔진에다가 센서나 IoT 기술을 이렇게 체화시켜서
납품을 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그 엔진을 통해서 수집이 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사전에 사고도 예측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엔진의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의 연료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 또는 서비스 업체로 변환을 했고 실제로 지금 GE에서 총 매출액의 반 이상을 새로운 이 서비스 산업이 창출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좋은 게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오히려 이게 제조업이 많아서 이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단위의 제조업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창출한다면 네,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까 잠깐 자율주행차 얘기하셨어요. 네, 네. 아마 그 우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자율주행차 쪽에 상당한 성과가 좀 있는 걸로 저도 전에 듣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사실은 핵심 역량이 좀 많습니다. 아하. 근데 오늘 자율주행의 부분에 대해서만 음.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술에 대해서 두 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눈의 역할을 하는 라이다 센서라는 겁니다. 이 라이다 센서는 여러분들이 그 구글 자율차가 갈 때 위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네네. 그게 이제 라이다 센서의 일종인데요. 우리 연구원의 그 라이다 센서를 개발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이 라이다 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술은 미국하고 독일하고 두 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의 연구 결과를 시험해 보면 글로벌 기술 수준과 대등하고 또 일단은 탐색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저희 기술이 좀 더 우수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가 국내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에 장착해서 나중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국내 자동차 업계하고 네, 성능 네. 시험 평가에 다음 달부터 네, 들어갈 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네. 네. 상당히 반가운 얘기 같은데요. 사실 IoT 인공지능 여기에 핵심 기술이 센서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런 센서 말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자동차 간에 또는 자동차하고 관제 시스템 간에 이 통신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게 웨이브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웨이브 기술 자체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발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이 기술이 국제 표준에 기준한 통신 성공률이 아마 최우수로 평가가 돼서 예. 다행스럽게도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프라스트럭처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지금 현재 서울, 수원 그리고 대전, 세종 구간의 고속도로에 지금 시험 운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과 세종 간에 만들어질 스마트 하이웨이에 이 웨이브 시스템이 장착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하면 그래도 제일 먼저 그 외신을 타고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구글차 아닙니까? 네. 전자부품연구원이 개발하고 계시는 라이더 센서 쪽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각각의 뭐 전자회사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데 거기에 쓰이는 부품들이 어느 부품을 쓰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대부분 뭐 구글도 알고리즘은 자체적인 기술일 수 있지만 그 밖에 필요한 센서나 다른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아웃소싱해서 쓰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이외에 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개발한 IoT 플랫폼의 가장 큰 특성은 세계 최고의 어떤 호환성이 있는 IoT 플랫폼, 사물 인터넷.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모든 기업마다 IoT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집에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이 놓여져 있으면 이거를 스마트 홈을 만들려면 IoT를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의 IoT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기가 있어야 되고 LG, 지멘스 각종의 회사의 IoT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는 기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플랫폼을 여기에다 접목시키면 하나의 수단으로 각종 다양한 브랜드가 워킹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개발한 게 막 국제적으로도 IoT 플랫폼을 호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국제 표준을 만드는데 저희 연구원이 이 분야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T 플랫폼을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써주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거를 오픈 소스로 모든 소스를 다 공개를 해서 어느 기업이든지 쓸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SK텔레콤도 저희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리고 네.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이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그냥 간단한 응용만 하면 네네. 실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확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기술 지도도 하고 계속적인 기술 개발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T 플랫폼은 대한민국의 어떤 브랜드로서 키워가는 게 맞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 부산이나 고향이나 이런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데 저희 플랫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네네. 또 저희 플랫폼이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유럽에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럽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저희 기술이 지금 거기서 같이 네.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런 호환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네네. 그런 기술입니다. 아, 뭐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이게 전자가 됐든 차가 됐든 뭐 저 기계 산업이 됐든 그런 흐름의 모습에 어떤 단초를 보려면 부품 기술 개발, 부품 산업의 변화를 보면 그게 읽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래의 우리의 변화를 부품 산업 입장에서 보시면 부품 기술 개발 입장에서 보시면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 연구원이 생길 때만 해도 저희가 사실은 완제품을 많이 만들어 수출했지만 그 당시에 거의 부품은 수입이었고 대부분 일본에서 다 수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동안에 저희 연구원을 비롯해서 국가에서 부품의 국산화, 소재의 국산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덕분에 네. 최근에는 부품 분야의 무역이 흑자가 됐고 그 무역 흑자 단위도 몇백억 단위로 흑자가 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센서나 이런 단위 부품들이 네네. 과거에는 어떤 그 경제적인 수량이 되지 않아서 국내 기업이 기술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생산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IoT라든지 모든 사물들이 커넥티비티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센서나 단위 부품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네. 지금 국내에서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개발하려고 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같은 연구원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오히려 부품 쪽에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자동차가 전장화됨에 따라서 우리의 전자부품 업계들이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네. 그런 부분에 찾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부품 산업의 어떤 저 무역 역조 이 부분 참 저 고민거리였는데 많이 개선됐다는 게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대일 역조 부분도 개선이 많이 되고 있나요? 우리 일본 쪽에 항상 좀 심하게 이제 그렇죠. 예. 부족했었는데. 아직도 일부는 부품 쪽은 아마 일본 쪽은 적자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특히 이제 소재 쪽은 부품과 소재가 또 같이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네네. 소재 쪽은 아직도 소재 개발에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소재 부분은 아직도 일본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존 제조업 경쟁력은 꾸준히 높여야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어떤 과제들을 몇 가지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제조업이 맞는 위기는 좀 색다르다고 봅니다. 네. 정말로 위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생산하는 그런 코스트 이런 부가가치 면에서 상당히 많은 한계가 직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제조업이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다른 오히려 기회를 맞았다.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우리가 이 지금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무지 낮은 이 많은 제조 공장들을 정말로 새로운 IoT나 AI 기술로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어주면
생산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네.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술 개발도 일어나고 네, 네. 우리의 인력들도 양성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잘 응용하면 충분히 우리 제조업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네, 네. 물론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우리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그런 제품들이 개발되는 서포트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네.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저희 그 업계가 산업계가 한 10년 이상 그렇죠.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20년 가까이 산업의 구조조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네. 했는데 지금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쫓으면서 뭔가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거기를 빨리 쫓아가다 보면 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산업 구조조정의 기회도 뭐 맞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조선 산업의 경우도 사실은 좀 더 빠른 시간에 ICT 기술을 적용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말 최근에 조선 사업이 절벽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선 사업이 드디어 IoT를 활용한 ICT 기술을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로 우리 그런 조선 산업이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IoT 기술이 체화가 된다 그러면 네. 세계 조선 시장에 우리의 기술이 네, 체화돼서 또는 우리 기술의 플랫폼을 네, 다른 조선을 생산하는 국가에 팔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기회도 되고 네. 그게 자연스러운 제가 보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네, 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도 생길 수 있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그런 조선에서도 우리보다 좀 더 먼저 네. 그런 변화를 주도적으로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자기들은 좀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게 자발적인 구조조정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 대기업들이 먼저 좀 그렇게 좀 리스크를 좀 걸면서라도 새로운 걸 찾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던데. 일본은 아마 그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조선 산업을 보면 어려울 때마다 자연스럽게 업계들의 합의해서 정리가 되고 구조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저희 나라는 오히려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조정이 안주하다 보면. 예. 안 될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네. 거꾸로 해볼 수도 저는 네, 있다고 네, 봅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우리 전자부품연구원의 우리 박정원 원장님 모시고 요즘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의 흐름과 현장, 거기서 또 바라본 우리 전자산업의 과제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스티브 잡스가 80년대 맥킨토시 개발팀을 독려하면서 즐겨했던 말이라고 하네요. 세상을 바꾸는 신기술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그런 긴 안목과 해안을 가지고 이렇게 시도해야 되는 그런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좀 더 긴 안목과 지혜를 가진 그런 어떤 흐름들 새 정부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짧은 안목에서 닥쳐야 하는 그런 걸 좀 벗고 좀 더 솔선수범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한국 경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